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art 5와 6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구조, 문법, 어휘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죠. 유형에 따라서 해석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와 해석 접근이 없이 정답을 내야 하는 유형의 문제를 먼저 빠르게 판단하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능력을 이제 우리가 테스팅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리라고 하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정답을 내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답을 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접근 방식 자체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일단 품사를 먼저 따져보시라 그랬죠. 품사가 만약에 서로 같으면 어떻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아무리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품사가 같으면 두 번째 의미를 따져보시라 그랬고요. 의미가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어휘 유형이다. 이 유형은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는 같더라, 의미도 같더라. 그러면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자, 이것은 결국은 어법의 문제다. 자, 그런데 품사 자체가 아예 같지 않더라. 자, 이러면 이거는 어형과 구조, 그다음에 자리의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complete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은 complete가 동사 맞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ing도 붙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ed도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플러스 ly가 부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complete에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점은 동사와 형용사로 함께 쓰인다. 동사로 사용되면 뭐뭐를 끝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형용사로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품사와 어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자리가 머리가 붙어야 될 자리인지 팔다리가 붙어야 될 자리인지 손톱이 붙어야 될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어요. 자, 동사 뭉치가 이렇게 보이죠? are sold가 수동태의 동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필수 성분은 더 이상 못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수식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 뭉치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수식 성분은 누구? 자, 부사밖에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1번 문제는 해석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요 자리만 딱 보고 자, 부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해석 연습 꼼꼼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tickets 하면은요, 전치사가 to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r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to도 이제 많이 쓰죠. 그렇죠? go to 어디 어디라고 하면 어디 어디로 가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티켓인지 자, 이렇게 쓸 때는 tickets to the moon 이런 식으로 해서 to도 많이 쓰는데요. for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목적, 용도, 이익을 나타내잖아요. 어떤 용도의 티켓이에요? 세 개의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이제 티켓이니까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are sold도 보이고요. 앞쪽에 is putting도 보이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이렇게 괄호로 묶으셔야겠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겠죠. 자,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예요?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 뭐 그 가수이거나 한 것 밴드인 것 같은데 메이벨 보니까 이건 뭐 가수 이름이네요. 자, 이분이 is putting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ut on이라고 하면 무대에 올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옷을 갖다가 입다의 뜻도 있지만 자,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잖아요. put on이. 그래서 자, 이거는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 이곳에서. 이곳에서 무대에 올릴 예정인 3개의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 티켓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팔려 나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신 해석 연습이 나중에 결국은 Part 7에서 해석의 정확도와 그 다음에 해석의 속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니까 성가시겠지만 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석 연습을 해보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군대에 예전에 딱 갔더니 이제 훈련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뭐 좀 섬뜩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셔야 나중에 실전에 가셔서 좀 해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ABCD가 보세요. 품사가 다 똑같잖아요.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지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또 나오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PP인데 뜻이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유형이에요? 어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 플러스 PP의 수동태 동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냐. generate는 만들다, 생성하다의 뜻이니까 is generated, 그럼 만들어진다의 뜻이고요. is scheduled는 예정돼 있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is found는 발견된다의 뜻이고 is conquer는 정복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복되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맥상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한가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동사 앞에 또 이런 ed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동사라고 한다면 얘는 동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또 여러분들이 괄호로 묶으셔서 이러이러한 회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원 회의인데요. 자,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뜻이 있어요. 전화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뜻이지만 소집하다의 뜻도 있죠. 자, 누구에 의해서? 켈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집된 직원 회의가 자, 어디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A small conference room on the fourth floor. 자, 4층에 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가 가장 적절하죠. 자, 그래서 어휘 문제는 해석 접근을 동반해야 답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해석 접근을 통해서 대입해 보세요. A부터 자, D까지 대입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 이미 대입에는 다 성공하신 분들이겠으나 대부분 또 어휘 문제 때는 또 다른 대입을 또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103번이고요. 자, 요거는 또 ABC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네요. 자, impress는 딱 보자마자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감정, 동사. 감정 동사는 항상 타동사죠.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 impress는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의 뜻입니다. 자, 이 하나의 팩트로부터 파생되는 나비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감정 동사는 ing와 ed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서로 품사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ad가 동사고 자, 그다음에 B번은 명사, C번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품사적 접근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서는 누구죠? on이라고 하는 관사고요. 뒤쪽에 자, bonus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겠죠.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누구? 자, 지금 C번밖에 없죠. impressive라고 하면 감동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동적 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3번도 사실은 이 포인트를 제가 강조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여기는 자리 문제여서 형용사를 정답으로 바로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앞쪽부터 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Roberts 라고 하는 분이 was awarded. 자, 상으로 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give의 뜻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명사로는 상이고 동사로는 주다죠. 뭘 받았어요? 아유, 그냥 인상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coming to agreement 이렇게 되죠. 동의에 이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합의에 이르렀죠. 누구와? European buyers. 몇몇의 유럽의 그런 구매자들 있죠. 그들과의 그런 어떤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이른 것에 대해서, 이른 것 때문에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용도가 워낙에 많은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유의 용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때문에 저 보너스를 받았는가.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해석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자, A하고 C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일 수 있죠. B번도 동사네요. 그죠? A번은 이제 ed니까 PP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동명사나 분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리부터 먼저 우리가 또 따져보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1초짜리 문제입니다. must라고 하는 강력한 단서가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 아이는 동사 원형 이외에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4번도 1초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석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 디파트먼트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all members니까 자, 마케팅 부서의 전 직원들이죠. 전 직원들이 참석해야 된다. 어디에? monthly sales meetings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영업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회의에 꼭 참석을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이번에는 어때요? 또 품사가 달라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pay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항상 pay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동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pay는 자,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명사로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사 자리를 놓고 자, payment와 pay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때 pay가 정답이 돼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긴 해요. 그런데 지문 안에라든가 혹은 문제 안에 pay가 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상당히 있어서 향후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ayment는 말이에요.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pay는 뭘까요? 봉급의 뜻이 있죠. 봉급날 뭐라 그래요? 우리가 payda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시면요, 그 초코바, 초콜릿 있죠. 여러분들 뭐 스니커즈 뭐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자, 그런 이제 그 초코바 중에 페이데이라는 진짜 초코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보고 페이가 명사로도 쓰이나? 라는 거를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페이는 대부분 동사로 쓰지만 그런 일부의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collect가 타동사고 이하의 목적어가 필요하니 이 자리는 명사 자리인데, 자, 지금 A번은 명사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명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고요. 자, 저건 지불이고 이건 봉급 아닙니까? 그럼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되죠. 호텔 직원입니다. 항상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얘기겠죠. 어디에서요? 바로 언제요? At the moment가 되겠어요. 순간에. 어떤 순간이죠? Guest check-in 이렇게 돼 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뭘 받을까요? 봉급을 받아요? 아니면 사람을 받아요? 자, 페이먼트를 받는다. 지불을 받는, 죄송합니다. 페이먼트를 받는다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간소합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A, B, C, D의 선택지 모두가 다 전치사입니다. 이 중에서 B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용례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만능 전치사라고 해요. 그래서 소개를 다 할 수가 없고요. 다만 A와 C와 D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의 주변에 자, 몇 시 경에라고 하는 요거는 장소와 시간의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소 전치사로 사용될 때요. 근처에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저녁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round라고 하는 단어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across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로 저녁에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throughout라고 하는 단어도 토익에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요 세 단어는 여러분들 함께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자다가는 아니죠. 시험보다 떡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자, D번의 through는요. 일단 뭐 여러분들 1번은 다 알아요. 자, 위치를 나타낼 때 어디를 뭐 통해서, 그죠? pass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얘기하면 터널을 통해서 가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수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through the fax. 그러니까 팩스를 통해서 뭘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자, 이런 수단을 나타낼 때도 자, through가 사용되고 그것이 토익에 출제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s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인데 자, 전치사로서는 지금 뭐뭐로서 자격의 의미가 일단 있죠. 자, 두 번째는 만큼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주로 쓰죠. 자,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의미로 as를 쓸 때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함께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처럼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태를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A와 C와 D는 규정이 가능한 소형 전치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성의껏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런 대형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저히 지금 뭐 한 20분 이상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지금 토익에 나오는 용례를 다 우리가 훑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의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시고요. 만약에 특별 용례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기존에 출제됐던 데이터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선택지가 다 전치사일 수 있는데 물론 뭐 접속사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따지고 봤더니 어때요? 자, outstanding source. 그래서 보어가 지금 문장에 멀쩡하게 나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주어가 지금 free brochure is an outstanding source.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공짜 브로셔가 뛰어난 소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뒤에 지금 또 뭐가 나오죠? lea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접속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전치사가 등장해야 될 자리가 맞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의미를 보니까 이렇죠? learning about the exhibit, 전시회예요. 자, 그래서 그곳의 전시회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source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치사가 필요한 것이고, of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죠? 이거죠. 뭐뭐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B번으로 선택이 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석을 한번 좀 해볼까요? distributed ER을 이렇게 또 가로로 묶으시면 박물관에서 배포된 그런 브로셔가 있어요. 공짜로 브로셔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뭡니까? outstanding은 뛰어난의 뜻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원천입니다. 무엇의 원천? 도대체 뭐의 원천이냐? 그래서 이런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전치사는 of이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곳의 전시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 바로 뛰어난 source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나머지 A, C, D는 뭐 소형 전치사로서 제가 용례를 다 알려드렸지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로 쓰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source of A 이런 식으로 요것도 덩어리로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무엇무엇의 원천이다라고 해서 저 원천이 누구의 원천이냐라고 하는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 전치사 of를 자주 붙였습니다. 원어민들이. 그래서 그 용례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0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A, B, C, D가 지금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사가 서로 다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품사 접근을 통해서 오답들을 먼저 제거해 보는데요. 자, 일단 by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가 필요한데 명사가 없으니까 선택지 중에 명사가 아닌 녀석을 좀 지우고 싶어요. 누가 보이죠? his는 그의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얘를 먼저 지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his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라고 하는 소유격도 되지만 누구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죠. 따라서 B번은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명사와 달리 주어 자리에 나올 때 형태와 목적어 자리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제 이름이 이제 존이라 그랬죠. 존 킴인데 주어 자리에 쓰면 뭐예요? 존 킴. 목적어 자리에 쓰면 뭐죠? 존 킴. 보호 자리에 쓰면 어떻게 되죠? 존 킴. 자, 지금 얘네들은 최다다 형태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인칭대명사만 유일하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본다면 주어 자리에서는 he, 목적어 자리에서는 him.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주격과 목적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을 쓰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for me 언니 아시죠? for me 언니가 있습니다. 자, me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이하에서는. 이거는 뭐 규칙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by 다음에도 누굴 못 써요? 유일하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self는 언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self는 주어 자리에 나왔던, 그러니까 J가 saw himself on TV 하고요. saw him on TV는 서로 달라요. J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TV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 J가 걔를 텔레비에서 봤대 라고 하면 이거는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self가 왜 태어났느냐? 우린 주로 이제 물은 셀프 이것만 주로 알지만 사실은 식당에서 물 마실 때 셀프하라고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셀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같으냐 다르냐가 혼돈스러운 상황을 구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였던 단어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재귀해서 자, 목적어 자리에서 쓰일 때 우리는 self를 쓴다. 따라서 self도 목적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는 의미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부터 먼저 좀 따져보시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했습니다. 협상을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but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was assisted 도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원래는 자기 혼자서 그 협상을 시작했다가 맞죠. 그러면 Herbert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적어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것도 의미상 적절치 않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이 by oneself는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홀로, alone의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재귀대명사가 어떤 수거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관용 표현들이 몇 가지가 토익에 출제가 돼요. 오늘은 그것까지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자, by oneself는 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for oneself. 자, 요거는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in itself가 되게 잘 나와요. 토익에는. 자, 이건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of itself. 또 가끔 보입니다. 저절로 라고 하는 뜻이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뭐 토익은 충분히 잘 타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것을 따져도 정답은 D번이었는데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자, by 플러스 self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해 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7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10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demonstrate는 입증하거나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respond는 자동사입니다. 어디에 반응하다. inquire 매우 중요하죠. inquire 자동사입니다. 뭐뭇에 대해서 묻다. ask와는 달라요. ask는 타동사죠. 자, 그 다음에 into를 쓰게 되면 어떻죠? 뭐뭐를 조사하다의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inquire는 저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토익 머신이 될 수 있어요. 자, D번의 visit 방문하다인데 얘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줄줄줄 이렇게 읊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도 확실히 숙달돼 있어야 앞으로 토익 시험장에서 기회가 되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동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하의 자, the best way니까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석 필요 없고요. 바로 B번부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부터 지워보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best way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문제는 정말 빨리 풀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답을 A번에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무슨 best way를 방문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A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정말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했습니까? The best way to utilize the software. 자,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용하다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소프트웨어가 뭘 위한 건가요? 사무실 업무입니다. 사무실 업무를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자,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용하는 최고의 방법을 시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연한다,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9번 갈게요. complicate
자, 토익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죠. 자, 이거는 동사로서는 뭐뭐를 복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com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복잡성의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는 합병증의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그러면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을 좀 해보는데요. 여기는 지금 requires가 확고한 동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동사, 명사, 동일형인 repairs가 또 나오니까 얘는 지금 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엔진이 수리를 필요로 한다는데 아유 끝났죠. 뭐 그럼 여기 좀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complicated 복잡한이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109번은 complicates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성만 제가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수준은 대단히 낮았습니다. 자, 전체 해석 연습 한번 해보죠. outward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뭐예요? appearance가 이제 외모, 모양이니까 이거는 표면상의 그런 어떤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자, 그래서 표면상의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엔진은 복잡한 그런 repairs, 수리를 필요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뭐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았으나 그 엔진이 복잡한 수리를 필요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유가 뭐죠? 자, since는 뒤에 과거동사, 앞에 현재 완료면 과거에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지만 요건 현재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바로 때문에로 바꾸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So many parts. parts는 토익에서 부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겉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 복잡한 수리를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모두 부사고요. 자, thoroughly 무슨 뜻이에요? 철두철미하게. utterly라고 하면 완전하게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참고해 두세요. utter가 토익에서 정답으로 자주 채택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요. 선택지로도 간간히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정답 채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utter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언급하다의 그런 뜻이 있어요. 말하다, 언급하다의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utter가 형용사로 쓰이면 완전한, 순전한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부사형이기 때문에 완전히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specifically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뜻이 되겠고, densely라고 하면 dense가 밀집된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꽉 차게, 밀집하여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들 중에 누가 답일까요? 이건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데요. traine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는 뭐뭐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레인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이분이 어떻습니까? 언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로 언급됐을까요? 나쁜 일로 됐을까요? as a person입니다. 사람으로서.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 great amounts of potential. 아,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대단한 그런 잠재 가능성의 총량, 이게 직역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건데 선택지 중에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 언급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이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110번의 정답은 C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1강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열문항에 대한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모두 구조, 문법, 어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좀 감을 좀 잡으셨죠?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좋다, 뭐 최적화가 된다, 이런 것들도 좀 감이 좀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